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다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크게 부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미국 경제는 작년에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가 유지됐지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굳이 침체까지 가지 않고도 되겠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어왔죠. 네. 바뀌어온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지금 추정되는 부분은 미리 경고를 하면서 서서히 조정하는 데서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추정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에 볼 때 너무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속 워닝을 주는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완급을 잘 조정해 갔다, 이런 것이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소비자들이나 기업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계속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 있게 이번에 확실히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단정을 할 수가 없는 단계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지금 두드러지는 게 주식시장이 금년 들어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언제나 선행을 한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상당히 선행해서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역시도 여러 부분들, 주택 건설이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미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는데, 유지가 되고 있어요. 소매 판매는 이제 주로 제품들인데,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서비스 판매는 상당한 호조죠. 지금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호텔, 비행기, 물론 이제 지난달에 비행기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행기 값이에요. 요새 비행기 여행하시려면은 비행기 값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언제나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죠.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고용, 서비스, 소매, 주식 시장, 주택 시장,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없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물가 상승 폭도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위 저희가 골딜락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아주 따뜻한 수준의 적당한 상태,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 거의 한 두세 달간의 미국 경제와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 그다음에 금융시장,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카톡으로 주신 질문인데요. 이 질문 꼭 여쭤봐 주십시오 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오랫동안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 수치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퍼센테이지는 5%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저희들 앞으로의 긴 장래를 볼 때는 상당히 좋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 경제계에서 바라보는 각도는요. 과연 정치나 외교 문제가 경제에 어떻게 또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미중 관계인데요. 거의 1980년, 그러니까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냐면요.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은 지난 40년을 세계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중국은 막대한 성장을 했죠. 그 사이에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에다가 돈을 대줘서 돈을 번 나라예요. 아, 네. 금융을 해주면서.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계속 일으키면서 아주 싼 값의 물건을 가져와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은 삶을 누렸던 기간입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그런데 이제 정치 문제 이전에 가장 먼저 지금 안보 문제로 대두된 게 뭐냐면 팬데믹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저희가 안보 그러면은 국가 간의 전쟁을 바로 떠올리시게 되지만은 이 팬데믹 때 떠오른 안보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중국의 생산과 미국의 소비, 그 다음에 더 넓게 해석하면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생산과 선진국들의 소비라는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선진국들과 그 신흥국들, 중국을 대표로 하는 이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팬데믹 때 저희가 겪었던 사건은 뭐냐면 물류가 막혀버렸죠. 그렇죠. 네, 물류가 막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되고 공항이나 항구 이런 것들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안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이게 제1차 안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안보 문제가 아니고 과연 한 국가가 생존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생존의 문제까지 대두됐던 게 바로 팬데믹 때 발생한 한 지역권에다가 생산을 맡기고 다른 지역이 소비하는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느껴본 거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권역화 현상 내지는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자기네 나라로 생산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리쇼링을 하게 되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재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따지고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으려면 정책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생산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뭐 이러한 규제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인위적으로 막는 거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1차 안보 문제예요.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2차 안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안보 문제는 바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소위 전제국가 대 민주사회 간의 갈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첨예하게 나타난 문제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 대만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치 외교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뭐 우리 한미일 공조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고 북중러 이런 것도 생기지만은 이 또한 지금 전제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와 그다음에 민주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시장 경제 구조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정치 외교상의 그 안보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 규모가 주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는 않느냐.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40년간 만들어진 큰 틀을 움직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은 큰 타이틀이 나오니까 미국과 중국이 마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변화가 가시화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미국이 반도체 쪽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칩스 법안과 그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생산을 굉장히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공장이 완성되고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고 기술력이 다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2, 3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비록 안보 문제 하나는 그 번역화, 그러니까는 너무 한 지역에다가 집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안보 문제와 그 다음에 미중의 정치 외교 관계에서 나타나는 안보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탈중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와 흐름은 반드시 나타나지만 이게 물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양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꽤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미국 경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죽지를 않았어요. 네. 미국 경제가 그 성장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공급자인 중국의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로 다가온 FOMC 회의에서 과연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 뭐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가장 궁금한 점인데 뭐 거의가 다 뭐 확실히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월가의 그 전망치는 거의 95%예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 0.25% 올리는 건 여기는 아주 긍정적인 그 신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0.25%포인트를 올리는 정도는 미국 경제가 충분히 받을 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9월에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가는데 거기는 지금 한 20% 선이에요. 그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에 올리는 게 잘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의 흐름에 이제 최종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 여기에 조금 뭐 찬물을 끼얹은 게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네 이제 영국이 좀 올린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영국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해도 그동안에 올려놓은 걸로 인해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이제 그런 게 그 글로벌의 트렌드가 이루어지면은 미국도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다음 주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없는 단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현재 미국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은 앞으로 다음 주 말고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올리냐 안 올리냐보다는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의 그 가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2%대로 내려오느냐는 건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금년 안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월가가 기대하고 바라는 2024년도의 금리 인하를 적어도 0.25를 4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얘기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말까지 만약에 잡히지 않고 계속 4%대 선을 유지해버리면은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쪽에다가 관심을 두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